안녕하세요. 주제는 유전, 태내 발달, 그리고 두뇌 발달인데요. 정말 인간 발달의 기초 중의 기초죠. 맞습니다. 모든 발달에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니까요. 네,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출 개념들, 그런 것들 위주로 오늘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유전적 요인이랑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생명이 시작되는지 그걸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중요한 개념이랑 기출 포인트 제가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유전부터 시작할까요?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는 그 46개의 염색체에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22쌍의 상염색체랑 성별을 결정하는 XX 또는 XY 성염색체 한 쌍. 이 염색체 안에 DNA가 있고 그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료 보니까 암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병들도 유전적인 영향을 꽤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혼 전에 가족력을 확인한다거나 유전 상담 같은 게 중요할 수 있겠어요? 네,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유전자나 염색체 자체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들도 알아둬야 하는데요. 아,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헌팅턴병 같은 경우는 우성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중 한 명만 유전자를 가져도 자녀한테 전달될 수 있고 보통 성인이 되어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아, 우성 유전? 그리고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거 페닐케톤 요증, PKU라고도 하죠. 기출. 네, 들어봤어요. 이에 PC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빨리 발견해서 식단 관리 철저히 안 하면 지능이나 운동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각하게요. 정말 조기 발견이랑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또 혈우병은 X 염색체 관련 유전병이라 주로 남성에게 나타나고요. 그렇군요. 그럼 염색체 수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게 다운 증후군 기출. 이거죠? 네, 맞아요. 가장 잘 알려져 있죠. 21번 염색체가 정상보다 하나 더 많은 3개인 경우. 특징적인 외모랑 지적 장애가 동반되고 고령 임신이랑 관련이 높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 기출도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XXY 염색체를 가져서 남성이지만 약간 여성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것도 알아두셔야 하고 또 취약 X 증후군 기출도 다운 증후군 다음으로 흔한 유전성 지적 장애 원인 중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이런 유전적인 토대 위에서 이제 생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과정이 바로 태내 발달입니다. 약 9개월 동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와, 유전이라는 설계도가 있으면 이제 실제로 집을 짓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네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수정되고 나서 첫 2주 정도는 배종기라고 부르는데요. 배종기? 네, 수정란이 막 세토 분열을 하면서 자궁벽에 딱 자리를 잡는 착상하는 시기예요. 아하, 착상까지군요. 그리고 나서 약 8주까지가 정말 중요한 배아기 기출입니다. 아, 배아기. 이때가 그 주요 신체 기관들이 막 형성되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라고 들었어요. 네, 정확합니다.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렇게 세 층으로 분화가 되면서 뇌, 심장, 팔다리 같은 우리 몸의 핵심 구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와,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외부의 안 좋은 영향에 극도로 민감해요. 그걸 바로 기형 발생 물질 테라토젠이라고 부르죠. 기형 발생 물질, 어떤 것들이 있죠? 되게 다양해요. 특정 약물이라든지 알코올, 담배 연기, 환경오염 물질 같은 거요. 또 임산부의 영양 상태나 질병, 심지어 스트레스까지도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 스트레스까지요? 네. 예를 들어서 임신 중에 술을 마시면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런데 그런 영향이 바로 안 나타나고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 수면 효과라고. 아, 네, 맞아요. 슬리퍼 이펙트. 노출된 시기나 양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당장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배아기가 지나서 출생할 때까지는 태아기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이미 만들어진 기관들이 더 정교해지고 크기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유전적 기초 위에 태내에서 발달하고 드디어 태어나면 이제 뇌 발달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뇌. 구조부터 간단히 볼까요? 크게 대뇌, 소뇌, 간뇌,
뇌줄기 이렇게 나뉘고 네. 제일 큰 대뇌는 또 좌뇌, 우뇌로 나뉘고 그 표면의 대뇌 피지는 위치에 따라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기능도 다 다르죠? 그렇죠. 고등사고, 감각통합, 기억, 시각 다 담당하는 부위가 다르죠. 특히 언어 관련해서는 브로카 영역이랑 베르니케 영역, 여기 손상되면 언어 표현이나 이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것도 중요 포인트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뇌가 발달하는 과정 자체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오, 과정이요? 네. 태어날 때 아기 뇌 무게는 성인의 한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생후 초기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와, 25%요? 엄청 작네요. 그렇죠. 신경세포인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 시냅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아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막 과잉 생산돼요. 기출. 필요 이상으로요? 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다가 잘 사용되지 않는 연결들은 없애버려요. 이걸 가지치기라고 부르죠. 기출. 와, 일단 많이 만들고 불필요한 걸 잘라낸다니 진짜 신기한 방식인데요. 효율을 높이는 거네요. 네, 맞아요. 뇌신경망을 최적화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신경 신호가 더 빨리 전달되도록 돕는 수초화 과정도 이 시기에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기출. 아, 수초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이 뇌는 경험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 가소성이라고 하죠. 기출. 네, 가소성. 들어봤어요. 이게 어릴수록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서 초기 경험이나 환경이 뇌 발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그래서 어릴 때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뇌 영역마다 발달 속도도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 피질은 만 1세 정도에 시냅스 밀도가 최고조에 달하는데 고등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만 4세경에 정점을 찍습니다. 와, 부위별로도 속도가 다르군요. 정말 복잡하고 신기하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핵심 키워드 잘 기억하고 계신지 간단한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두 문제 드릴게요. 네. 첫 번째, 21번 염색체가 정상보다 하나 더 많아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염색체 수 이상 질환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태내 발달 과정 중에서 약물이나 환경 오염물질 같은 기형 발생 물질에 가장 취약해서 주요 기관의 구조적 결함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번 답은 다운 증후군이고요. 2번 답은 배악입니다. 다들 맞추셨으리라 믿습니다. 네.